공망하는 것도 이제 공망이 전부 다다. 예. 임술일날 태어났는데 자와축이 공망인데 축월에 다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도 공망, 월도 공망, 일도 공망 이렇게 공망삼위가 있는 경우에 저 공망삼위의 예는 그 삼명통해에 보면 저런 예가 나오는데 예. 거기서는 도리어 귀하다 이래 놨거든요. 도리어 귀한다 이렇게 공망이 3개면 도리어 좋다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귀는 거의 없었고 대체로 그냥 무난하게 사는 정도. 무난하다. 그 당시에 인명을 논할 때 인과 인명,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대체로 이때 말한 옛거래인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나 우수마발을 인간으로 안 봤습니다. 적어도 지배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 지배층 계급에 있는 사람을 대체로 그 사람이라 봤고, 사람의 운명을 오늘 대체로 그럼 지배층에 있는 계급의 사람을 공망이 세게 되면 사회적으로 할 일이 없어가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지배층 계급은 대체로 뭐 먹을 걸 물려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안 까먹고 가만히 잘 지키기만 해도 귀하더라. 뭐 그런 정도고 혁명을 크게 이루었다 이런 예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지금은 인과 민이 섞여 삽니다. 인민. 인민은 여기서 민은 뭔지 압니까? 비지배층.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요새식으로 표현하면은 적어도 하루 8시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계급. 이런 사람들이 그게 요새로 그렇죠. 근로자죠. 일종의 근로자. 뭐 자본주의식으로 하면은 이는 사용자. 그래서 또는 뭐 노동자. 우리가 노동을 제공해서 먹고 사는 이 민은 사주팔자를 논할 게 없다는 거죠. 왜?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같은 모레. 민에게서는 운명을 논할 게 없다 이거죠. 민에게. 그런데 민이 공망이 3개가 되니까 제가 본 바로는 10명 중에 7명이 완전히 진짜 힘들게 사는 게 더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는 공망이 3개 돼도 대충 그래도 뭐 중고 안 까먹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귀하게 살고, 요새처럼 인민이 섞이 사는 시대에는 민이 이렇게 되니까 취직도 안 돼. 뭐 사회적으로 뭐 진출하려고 하면 멍들어. 하여튼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 3명. 나머지는 진짜로 험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 2~3명. 그 다음에 막 그냥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서너 명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표현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밑에 나오는 것들은 보면 대체로 이 지배층 계급에 속한 사람을 중심으로 샘플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공자님마저도 인과 민의 이 표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요. 엄격히. 사람은 뭐로 다스리고 예로 다스리고 사람은 예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백성은 무엇으로 다스린다? 형벌로 다스린다. 공자가 휴머니스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공자 자신도 서출이었지만 그래도 자기도 어느 입장에서 시각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서가지고 사람은 예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정말로 지배층 계급 또 관세 못할 계급 이런 개념으로서 그 당시 인을 사용했고 민은 뭐로서의 형벌로 다스린다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요거 싹 빼쁘죠, 그죠? 싹 빼쁘고 인간은 형으로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옛날 명리 서적에도 이런 어떤 대부분 텍스트 나오는 팔자들은 대부분 다 이 인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혹 아주 나쁜 사주를 적어놓고
아래의 사주는 모두 개의 사주다. 이렇게 대충 웃음마발이나 그 당시에 비지배층이나 뭐 대충 비슷하게 묶었다니까요. 사람도 아니다 취급해 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공망이 세개된 경우에 도리어 기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인명, 예, 그리고 민명을 말하는 건 아니었다. 예, 민에게는 운명이 없습니다. 뭐, 예, 아침에 일어나면 또 칫솔질을 졸음 속에서 칫솔질을 하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근데 공망이 세 개니까 잘 떼는 게 아니고 잘 떼는가 싶어가 제가 탁 자료를 들고 10년을 봤어요. 10년을. 예. 역시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망삼일 책에는 이제 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저 샘플을 제가 보니까 이런 어떤 한계나 특성 때문이 아니겠느냐. 예, 일단 그렇게 봐진다는 거죠. 자, 질문 있습니까? 공망. 전라와 지망살이 공망됐을 때 전라지망 그거 상관없습니다. 또 전라지망은 또 성질이 더러 보이고. 예, 전라지망은 예, 진사수레가 명존에 드러나 있는 팔자를 그러니까 진이 있는데 사가 있든지 사가 있는데 진이 있거나 또는 술이 있는데 해가 있거나 해가 있는데 술이 있는 이런 경우 팔자 내에 아무튼 술의 진사가 모두 드러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공망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옷을 예, 진과 사라고 하는 요소를 입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는 뭐가 귀인이 임하지 않습니다. 귀인이 없어요. 예, 천을기인 한번 봐보세요. 천을기인 간무경이 충미에 임하고 예, 그 다음에 을기가 신자에 임하고 예, 그 다음에 병정이 해유에 임하고 그 다음에 경은 저기 있고 무가 저기 있죠. 예, 여기 임계가 사묘 그 다음에 신이 인하고 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가 있네, 그지요? 사가 있네. 진하고 술에는 귀인이 임하지 않습니다. 귀인이. 진하고 술이라고 하는 것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귀인이 임하지 않는 것은 강한 기운과 거두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기운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는데 이 둘이 글자는 공망이 되어도 천라지망으로서의 기본적인 작용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이 모여서 도리어 방해를 주는 요소가 진사술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보통 공망 예. 있는 띠의 상대를 만나면 예. 어떤 식의 작용이 있습니까? 공망의 띠. 예. 띠 자체에서 그런 작용은 제가 이때까지 관찰을 크게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팔자에 갑자인데 술생이나 해생을 만났을 때 이때 작용력에 글쎄요, 지배력 공망작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띠가 내게 주는 영향력이니까 이 공망의 띠에 해당하는 자의 덕을 보기가 대체 좀 힘들다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찰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띠를 안 보고 상대방 일주하고 일주를 비교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해석을 해도 무력하다가 되는 게 있죠. 자기 간지가 상대방에 작용하는 게 무력해지는 거는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주끼리 자가 공망이 되려면은 술이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자가 임술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임술과 갑자는 서로에게 대해서 결국은 자기가 제공할 공여를 해줄 부분이 약해지는 거니까 대체로 인연이라든지 궁합적인 요소에서 떨어지겠죠. 만날 때 연구 위해서 퍼주는 거는 글쎄 펴준다는 개념은 아니니까 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술이 작용을 잘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팔자에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일주 대 일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건 제가 관찰을 많이 안 해봤는데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시소. 그런 일주 공망끼리의 작용 때문에 생겨나는 특성이 있는지.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대체로 그 공여할 것이 별로 없는 관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거는 좋습니다. 예, 남자의 연주가 예, 연주의 공방이 여자의 예, 일지에 공방되고 예. 여자의 연주가 공방된 서로가 공방된 자가 예, 예. 안방에 있을 때는 또 공망된 자가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띠 자체를 채워준다는 거죠. 갑자일에 여자가 임술년이고 또 임술년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병인인데 남자가 옛날에 마찬가지로 술년에 태어나는 식으로 병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남자.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런 측면에서 관찰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작용력이 띠대띠 1대1 이렇게는 많이 봤어도 이 글자 자체가 술이 공망이니까 공망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팔자 내에 드러난 걸 관찰을 많이 봤어도 글쎄 이 경우에 공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합이나 충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무너뜨려지니까 대체로 삼합이라든지 육합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견인력 측면에서 많이 관찰을 했어도 공망 때문에 발생한 특성은 그렇게 많이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글쎄요, 합이나 축이 더 우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고찰한 바가 있으면은 좀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이소.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대체로 비워졌기 때문에 끼울에는 어떤 성향이 강해지는 이런 거는 좀 있겠죠. 술이 비워졌을 때 술이 오면은 좀 더 강한 인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한번 봐봅시다. 조금 시간이 삼합은 손을 대기가 조금 어적잖아요. 조금 쉬었다가 이거 왕창 묶어가지고 또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카페 원래 제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이트를 우리 수업 쭉 받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이트를 했는데 근데 그 사이트가 이제 그 운영을 해가지고 뭐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그냥 카페 빌리면 되니까 카페를 그대로 빌려가지고 그냥 공짜로 하니까 차트만 하나 띄워주시면 공부하다가 뭐 지른 거 있으면 올리고 비공개 사이트로 아니 비공개 카페를 보면 돼요. 멤버들만 멤버들만 이용하는 카페로 온라인 수업 하고 온라인 상에 주식 어땠습니까? 이러면서 자 봅시다. 그 삼합의 의미와 작용 삼합하는 거에 삼합의 의미와 작용. 삼합이 이제 정말로 모든 지상의 기운이나 물건들이 변하는 모든 과정을 사실은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합이 없으면은 운행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이 우주 운행의 모든 기운의 표현이 삼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자, 요렇게 글자 자체로서 이제 삼합의 위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 글자 자체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인자가 어떻게 인호술이라는
지구상의 어떤 공간 또는 기운을 이용해 가지고 태어나고 가장 강해졌다가 다시 자기 몸의 모습을 감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병화를 우리가 뭐 태양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인시가 되면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오시가 되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정오가 되고 그 다음에 술시가 되면은 다시 그 모습을 감추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즉 왕하고 왕. 태어난 것은 반드시 왕성해지고 왕성한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의해 그 모습을 숨긴다. 이것이 만물의 일반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왕즉 장한다. 생즉 왕하고 왕즉 장하고 장즉 다시 생한다는 그 기운의 순환적인 통로가 삼합을 통해 드러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팔자를 그럼 써먹을 때 어떻게 써먹느냐. 자, 병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신으로 제성으로 쓴다면 임이나 계일주가 될 것인데 임이나 계일주가 될 것인데 임계가 병화를 제성으로 쓴다면은 묘나 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글자 자체는 오행조 임이나 계에서 볼 때는 이게 식신상관 그 다음에 이게 정관 편관 이런 요소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강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까? 재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에 이르면 재성이 록을 띄움으로 활동력이 어떻게 병화가 크게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 장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자축을 넘어갈 때 여기가 해자축은 방합에 의해서 뭡니까?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죠. 자, 저 수의 운에 왔을 때에 이 병화가 어떻게 지키느냐. 만약에 임일날 태어난 사람이 인오만 있고 술이 없다 이거죠. 술이 없다면 자, 해나 자운에 이르렀을 때 이 재성이 크게 력을 갖는 이 오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 해? 크게 약화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자, 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글자를 크게 훼손할 때 금전적인 희생이 어떻다고 해요? 극심하다. 극히 심하게 금전적인 희생이 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있으면 술이 있으면은 해자축이 왔을 때에 물기운이 와가 인호수를 크게 방해하죠. 그죠? 방해하는데 이제 이 자가 오를 충하면은 흩어지지만 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도 역할을 못하고 술도 역할을 못해서 삼합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못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술이 해자축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주죠. 억제함으로써 극히 심하게 훼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미천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금살금 해자축을 건너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이 화개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화려한 것을 덮어놨다잖아요. 화려한 것을 덮었다. 그래서 화려한 것을 덮어놨다는 것은 뭐예요? 껍데기는 덮이지만 무엇을 해자축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안으로 자신의 뜻을 가장 많이 숨겨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번영 기운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불기운을 다시 피어 올릴 수 있는 뭐와 같다? 알뿔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의 불기운을 포장하는 행위가 없으면 술에 의해서 불기운을 포장하는 행위가 없으면 이 해자축운에 완전 씨가 마르겠지만 대자연은 어떻다고 해? 술을 주어서 다시 포장하게 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해? 이 해자축의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게 했다가 언제
다시 인으로 불을 붙여서 꽃을 피우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겨울이 왔다. 자, 나무에서 봅시다. 나무에서 이 수리 포장 행위라는 것은 9월달하고 같은 거죠. 9월달에 9월달에 마르게 하는 이 기운, 씨앗이나 만물을 마르게 하여 떨어뜨리고 씨앗을 어떻게 건조작용이죠. 일종의 건조작용이 되게 함으로써 결국 해자축의 물기운의 해로움을 풀어주는 거죠. 또는 지키는 거죠. 그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봄에 다시 양기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어떻다고 일종의 포장 행위를 해서 불이 밖으로 번지지 않게 잘 포장했기 때문에 밖으로서 외부적으로 물기운이 아무리 차갑고 습한 요소가 오더라도 양기가 뭐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잡고 또 뭡니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인에서 발화, 꽃이 피나는 거죠. 이는 양기가 뭡니까?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 똑같은 거죠. 양기가 밖으로 터져 나온다. 그래서 그 작용을 이 술이 해주고 있는 게 이 화개성이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의 중화작용이라는 것은 진술, 충미, 토의 중화작용이 바로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요 계절 중에 신자진을 한번 봐보자는 거죠. 상대적으로 신자진. 오미가 온 다음에 이 신자진은 차가운 물기운이 펼쳐지는데 팔자내에 무엇이 있음으로써의 진이라는 요소가 있음으로써 또는 계절적으로 진이라고 하는 요소가 옴으로써 차가운 물기운을 전부 다 어떻게 잡아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 용이 어떻게 한다고 용이 수중에 있던 용이 승천하는 거죠. 승천에 어디로 허공중으로 승천해서 양기 속에 몸을 감추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 속에.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열린다고 물기운이 더 이상 밖으로 펼쳐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대로 지상에서 열기가 밖으로 확 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꽃이 음력 3월, 그 다음에 4월 달에 되면 만물이 화창하여 이제 꽃이 피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진술충미의 작용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것이고, 이 반대편 글자를 어떻게 넘어가서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때의 인호술이 해자축을 지나갈 때 이때의 신살을 뭐라고 해? 겁살, 제살, 천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겁재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호술이 생각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패 죽이고 싶은 존재가 겁살. 그러나 지금 내가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수그리고 넘어가야 할 대상. 이 제살에서 결국 뭐가 이루어지죠? 내부적인 뜻이 잉태되는 거예요. 병이 내 기필코 이 순환을 잊지 않겠노라. 잊지 말자. 6.25. 알죠? 6.25를 잊지 말자. 요게 이제 제살에 해당된다는 거죠. 제살에. 그래서 이거는 제살을 일명 다른 말로 말하면 수옥살에 해당된다는 거죠. 옥에 갇힌 거와 같다. 그러면 이 병이 식신인 사람. 자, 병이 식신이다. 그럼 식신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력, 움직임 이런 것을 주관하는 별인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해? 해자축. 병이 식신이 되려면은 갑일주일 경우에 해년에 어떻게 된다고 해? 자기 식신이 어떻게 돼요? 많이 묶여버리죠, 그죠? 제대로 펼칠 수가 없으니까. 병이 여기에 딱 묶였죠, 그죠? 술에. 묶이고 더 위축된 형태. 그 다음에 자수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야 하면서 찔러보는 거거든요. 그럼 막 완전히 엄청나게 위축이 되겠죠, 그죠? 식상이, 병이 식신인데 팔다리가 완전히 저는 팔이 없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웅크리겠죠. 이때에 가슴 속에 뭐가 생겨요? 내 기필코 인이 오면 또는 오가 오면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이 제사라의 운에는 수옥, 옥에 갇힌 것 같은 정도로 외부적인 위축이 오지만 이때에 뭐가 된다고 정신적으로 내 이날을 절대 잊지 않으리라 하면서 자신의 뜻과 포부를 더 강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작용이 있었으므로 있은 연후에라야 어떻다고 해. 축은 뭐냐면은 천살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다 안 됐네. 이제 펼쳐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벌써. 펼쳐나갈 준비했는데 아직도 멀었네 하면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상태 또는 비어있는 상태, 뜻을 어디에 땅에 둘 수 없는 상태, 하늘에 둬야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천사의 개념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건 드디어 땅에다가 그 뜻을 펼치는 상태니까 식신이 드디어 태어나죠. 장생, 병화가 태어나는 곳. 그럼으로써 결국은 지상에다가 결국 자기의 뜻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술이 전해주는 소식은 뭐예요? 잊지 마라. 내가 이러이러한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이 옥새를 지켜서 니한테 전하노라. 자기 역할은 거기서부터 일단 크게 이제 약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에 이르면은 갑이 인에 이르면 식신이 장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크게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에? 하늘에 말고 땅에, 지상에다가 자기의 뜻을 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일주가 인년이 오면 어떻다고 해요? 식신이 장생함으로 독립적인 일이나 새로운 일을 어디에다가 현실 속에 자꾸 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뜻을 크게 펼치기까지 방해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뭡니까? 연살, 월살, 그 다음에 망신, 제왕 이런 과정을 이제 쭉 거치게 된다는 거죠.